나폴리가 오늘도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5연승, 최근 나폴리가 12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폼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어떤 위치에 나왔냐? 그동안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오른쪽, 그리고 주앙제주스가 왼쪽에 나왔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나오면서 김민재와 라흐마니 이 조합이었는데, 최근에는 제주스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웨스티고르를 출전시키면서 웨스티고르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조합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사용했을 때는 웨스티고르가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니까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왼쪽에 있는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김민재가 살짝 측면으로 빠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는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나폴리가 자주 사용하는 변형 3백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형 3백이 되면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면 김민재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면 후이가 올라갈 때 왼쪽 측면을 커버해야 되는, 사실상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왼쪽 중앙 수비수처럼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하게 되면서 김민재가 커버할 범위가 늘어났는데 더 잘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수비수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김민재는 더 잘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라흐마니와 같이 나왔을 때 위치로 나왔던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 있고 김민재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면서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처럼 배치가 되는 전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어떤 게 좋으냐? 당연하게도 왼쪽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이 매우 좋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를 나폴리가 쿨리발리의 대체자, 그리고 지금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는 건 후이가 올라갔을 때 이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3백이 만들어져 있고 후이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레인저스가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뛰어나가는 레인저스의 선수와 그리고 김민재의 스피드 싸움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오 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레인저스의 공격수와 김민재의 스피드 싸움이 펼쳐지는데, 김민재가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자신의 스피드적인 장점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완벽하게 레인저스의 공격수를 스피드로 제압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면 저렇게 이제 측면을 커버하는 장면들이 비교적 덜 나오잖아요. 3백이 만들어질 때 중앙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이제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와서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되면 오히려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자신의 빠른 스피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플레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저렇게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것이 김민재의 장점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 왼쪽에 나오니까 오히려 빌드업을 할 때도 김민재가 편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왼발보다는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에 나왔을 때 빌드업이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 왼쪽 라인에서 마리오 후이나 아니면 앞선에 있는 로보트카나 이런 선수들과 볼을 주고받는 것이 오른쪽에서보다 왼쪽에서 훨씬 더 편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나폴리에서 왼쪽 중앙 수비수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수비하는 것도 편하고 빌드업 하는 것도 왼쪽에서 훨씬 더 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나폴리의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이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오 후이가 높게 올라갈 때 김민재가 뛰어나가는 마리오 후이의 발 앞으로 아주 정확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마리오 후이가 올라갔을 때 후방에서 김민재의 정확한 패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오 후이가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시메오네의 헤더 득점까지 나왔거든요. 이러한 장면들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나폴리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이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도 오히려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마리오 후이와의 호흡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마리오 후이를 향해서 패스를 뿌려주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서 볼을 뿌려주는 것도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중앙에는 웨스티고르, 오른쪽에는 디로렌초, 이렇게 3백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고 과감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아주 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히려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갔을 때도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 패스를 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나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패스의 정확도도 뛰어나다. 이런 건 오늘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김민재가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주니까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올라가니까 상대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요. 근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김민재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나폴리가 순간적으로 레인저스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의 전환 패스, 특히나 볼을 끌고 올라가서 뿌려주는 패스들이 오늘 나폴리의 공격에서 아주 효과적이었고 뛰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장면까지 나왔냐면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마리오 후이도 있지만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시메오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메오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메오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시메오네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시메오네가 박스 안에서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서 아주 좋은 찬스를 잡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는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와서 편안하게 빌드업도 아주 높은 퀄리티로 진행을 하고 방향 전환 패스도 뿌려주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를 향해서 스루 패스까지 넣어줬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정말. 그리고 오늘 경기 이 나폴리가 당연히 레인저스보다 강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홈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아주 높았거든요. 아주 높은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레인저스의 최전방 공격수인 모랄레스 혹은 이제 후반전에 교체로 나왔던 콜리악 이런 선수들을 김민재가 아예 앞선에서부터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김민재가 이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아예 전방 압박에 참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 김민재가 올라와서 압박을 해주는 게 전방 압박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레인저스가 역습을 전개하는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와서 부딪혀주고 여기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모랄레스가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랄레스가 그 레인저스에서는 별명이 들쏘입니다. 왜 들쏘냐? 피지컬이 좋고 버티는 힘이 강해서 볼을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들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김민재가 이 레인저스의 들쏘를 아주 내팽겨치는 이런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웨스티고르랑 호흡을 맞추면 웨스티고르와 김민재는 라흐마니와 김민재처럼 둘 다 양발을 잘 쓰는 센터백 조합입니다. 그래서 라흐마니랑 호흡을 맞출 때 김민재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라흐마니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김민재가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이때 김민재가 라흐마니의 뒷공간을 커버할 때 라흐마니가 반대편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었거든요. 둘 다 양발을 쓰니까.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웨스티고르와 김민재가 같이 나왔을 때의 또 다른 장점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김민재 선수가 레인저스의 볼을 끊어내려고 왼쪽에서 중앙 지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뒤에 보이지 않지만 웨스티고르가 오른쪽에 있다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와 웨스티고르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웨스티고르와 김민재는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것이 그 김민재와 웨스티고르라는 양발을 잘 쓰는 센터백 두 명을 사용했을 때 나폴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수비를 계속해서 했어요. 이제 이 장면 보세요. 이제 은돈벨레가 여기서 실수가 나와서 상대팀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티고르가 순간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웨스티고르의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레인저스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이 장면은 나폴리가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리는 장면이었어요. 은돈벨레의 실수 때문에 올라와 있던 웨스티고르의 뒷공간으로 공간이 넓게 발생하고 이때 공격수가 침투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공격수를 빠르게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김민재가 레인저스 공격수를 스피드로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빠르게 따라 나가고요. 이 장면에서도 사실은 모랄레스가 조금 더 좋은 위치거든요. 조금 더 앞선 위치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오히려 김민재가 모랄레스보다 앞으로 뛰어나가서 볼을 끊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의 스피드가 얼마나 압도적인 스피드를 갖췄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레인저스의 공격수를 웨스티고르가 막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웨스티고르가 돌파를 당해요. 그래서 레인저스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은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사실 김민재가 한 골을 막아냈다고 봐야 될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장면들이 적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면 전술적으로 나폴리가 왼쪽 풀백인 후이가 올라가고 김민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의 중앙이 되니까 이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커버하는 범위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는 김민재의 이 압도적인 커버 범위를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보다는 별로 그런 장면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니까 김민재가 자기의 장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 넓은 공간을 마음껏 달려나가면서 이 공격수들이 침투에 들어오는 방향대로 달려나가면서 공격수들을 피지컬과 스피드로 제압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마 스팔레티 감독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제주스와 김민재의 조합도 좋지만 웨스티고르와 김민재의 조합이 나왔을 때 김민재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니까 퍼포먼스가 오른쪽에서도 좋았는데 왼쪽에서 나왔을 때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도 어차피 어떤 위치에 둬도 잘하긴 하는데 왼쪽에 두니까 더 잘하네 하면서 왼쪽 라인에 김민재를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스팔레티 감독이 다음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김민재가 오늘 경기도 제공권 싸움에 승리한 횟수 4번 중에 3번을 승리하면서 경기 전체에서 제공권 승리 횟수 1위, 그리고 96개의 패스 중에서 95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무려 99%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패스 미스가 난 게 뭐냐면 롱패스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롱패스를 뿌려주다가 패스 미스가 나온 장면, 그 단 한 장면을 빼면 오늘 경기 패스가 100% 성공입니다. 심지어 이 롱패스 수치도 6번 중에 5번을 성공한 거면 롱패스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진짜 압도적인 경기를 한 거죠. 진짜 압도적인 경기. 미쳤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김민재만 미쳤냐? 나폴리도 미쳤다. 오늘 경기 또 승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5연승을 기록했고요. 5경기 동안 20득점 4실점,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니까 나폴리 자체가 이번 시즌에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이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나폴리와 리버풀이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 원정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 리버풀과 나폴리의 승점 차이가 3점 차이예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워낙에 지금 득실차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그 나폴리가 리버풀과의 첫 번째 경기에서 4대1로 이겼거든요.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이 이겼기 때문에 아마 다음 경기에서 나폴리가 리버풀에게 엄청나게 대패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폴리라는 팀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김민재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